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렸다. 오래된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은 가로등 불빛마저 희미해져 음침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진우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백구와 함께 빗속을 뛰어다니고 있었다. 백구는 진우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인 진우에게 백구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학교가 끝나면 늘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고 백구는 그런 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백구는 진우의 마음을 이해하는 듯 진우가 슬퍼할 때면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겨주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백구와 함께 골목길을 누비고 있었다. 빗물은 진우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백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 진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진우는 백구에게 공을 던져주었고 백구는 맹렬하게 공을 쫓아 달려갔다. 백구의 맑고 순수한 눈빛은 진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골목길 저편에서 갑자기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더니 굉음과 함께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튀어나왔다. 진우는 놀라 백구를 향해 소리쳤다. 백구야, 조심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승용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듯 백구를 향해 돌진했다. 끼익! 날카로운 브레이크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진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끔찍한 사고가 눈앞에서 벌어졌다. 승용차는 백구를 그대로 들이받고 멈추어 섰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떴다. 백구는 빗물에 젖은 채 쓰러져 있었다. 백구의 몸에서는 피가 흘러내렸고 백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백구의 눈빛은 점차 흐려지고 있었다. 진우는 백구를 향해 달려갔다. 백구야, 백구야. 진우는 백구를 품에 안고 오열했다. 백구는 진우의 품에서 마지막 숨을 헐떡였다. 백구의 눈빛은 점차 희미해졌지만 그 속에는 진우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과 메시지가 담겨 있는 듯했다. 백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진우의 손을 핥아주었다. 그리고는 그대로 숨을 거두었다. 진우는 백구의 차가워진 몸을 끌어안고 절규했다. 승용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다. 그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혼란과 당황함으로 가득했다. 그의 이름은 서준이었다. 서준은 어색한 표정으로 진우에게 다가왔다. 미안하다. 내가 실수로. 서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백구를 죽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진우는 서준을 올려다보았다. 진우의 눈빛은 분노와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의 눈물은 빗물에 섞여 흘러내렸지만 그 속에 담긴 아픔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었다. 경찰 아저씨, 백구는 제 전부였어요. 백구는 절 지켜주는 유일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왜 백구를 죽였어요? 진우는 절규하며 서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준은 진우의 절규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한 아이의 전부를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 흐릿한 형상, 날카로운 금소금, 그리고 비명소리. 그것은 마치 꿈속에서 본 듯한, 그러나 너무나도 생생한 이미지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백구가 있었다. 백구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진우는 백구의 눈빛에서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서준은 진우를 병원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진우는 백구의 시신을 놓지 않았다.
그는 백구의 시신을 끌어안고 빗속을 헤치고 집으로 향했다. 서준은 진우의 뒤를 따랐지만 진우는 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진우의 마음속에는 백구를 잃은 슬픔과 함께 서준을 향한 깊은 증오심이 자리 잡았다. 진우는 집 마당 한 구석에 백구를 묻어주었다. 흙을 덮으면서 진우는 다시 한번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빗물에 섞여 흙 속으로 스며들었다. 백구는 이제 더 이상 그의 곁에 없었다. 그의 삶은 다시 한번 고독해졌다. 진우는 백구의 묘비 앞에 쪼그려 앉아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미안해.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하지만 널 죽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때 집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한 남자가 진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검은색 군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 강민철이었다. 강민철은 전설적인 특수부대 지휘관으로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피해 사령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전쟁터에서만 살던 사람이었다. 진우는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었다.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는 늘 전장에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강민철은 진우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깊은 연민을 담고 있었다. 그는 진우의 옆에 쪼그려 앉아 백구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강민철의 손이 진우의 머리에 닿았다. 진우는 아버지가 자신을 위로하는 것을 느끼고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강민철은 조용히 말했다. 아들아, 괜찮다. 아버지가 왔다. 진우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묘한 그리움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를 거의 본 적이 없었지만 아버지의 목소리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강민철은 진우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손은 강인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강민철은 진우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백구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아버지가 네 곁에 있을 테니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강민철은 진우에게 백구의 죽음에 대해 물었다. 진우는 서준이라는 경찰이 백구를 죽였다고 설명했다. 강민철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진우의 말을 듣고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단순한 사고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강민철은 진우를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 때문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진우는 다시 한번 백구의 기억을 보았다. 어둠 속의 골목길, 그리고 백구의 눈빛. 백구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백구의 눈빛 속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남자는 경찰 제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다. 남자는 백구에게 무언가를 던졌고 백구는 그 순간 쓰러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그림자. 진우는 꿈속의 그림자가 서준이 아님을 직감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진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백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백구를 죽였어요. 서준 아저씨가 아니에요. 강민철은 진우의 말을 듣고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진우의 꿈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강민철은 진우의 말을 믿었다. 그의 아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강민철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처럼 숨겨져 있던 과거의 힘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전설적인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을 깨웠다. 다음 날 아침, 강민철은 진우를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그는 서준이라는 경찰을 찾아갔다. 서준은 강민철을 보자마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강민철은 서준에게 백구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물었다. 서준은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는 듯했지만 강민철의 날카로운 눈빛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그날 밤 자신이 순찰을 돌던 중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다고 했다. 마약 거래 현장에는 조직 폭력배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은 서준을 발견하자마자 공격했다. 서준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다. 그때 백구가 나타나 서준을 도와 조직 폭력배들을 공격했다. 백구는 서준을 보호하려 했지만 조직 폭력배들이 백구를 향해 총을 쐈고 백구는 그대로 쓰러졌다. 서준은 백구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지만 마약 조직원들이 도망치자 그들을 쫓아갔다고 했다. 서준은 백구를 죽인 것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백구를 죽인 것은 마약 조직원들이었다. 서준은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강민철은 서준의 이야기를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마약 조직이라니, 그리고 백구가 마약 조직원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강민철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강민철은 서준에게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물었다. 서준은 마약 조직의 두목이 황도준이라는 인물이며 그는 과거 강민철과 악연이 있었다고 털어놓았다. 황도준은 과거 강민철의 부대에서 복무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는 군 내부의 비밀 작전을 외부에 유출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강민철은 황도준의 비리를 밝혀내 그를 감옥에 보냈다. 하지만 황도준은 최근 출소하여 다시 마약 조직을 이끌고 있었다. 강민철은 황도준의 이름을 듣고 분노가 치솟았다. 황도준은 그의 아내를 죽인 원수였다. 강민철의 아내는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지만 강민철은 줄곧 황도준이 그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해왔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황도준은 강민철에게 복수하기 위해 백구를 죽이고 서준을 이용해 강민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것이다. 강민철은 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아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는 서준에게 자신의 아들이 겪은 아픔을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서준은 강민철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전설적인 지휘관과 죄책감에 시달리던 경찰의 동맹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황도준을 잡는 것이었다. 강민철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황도준. 그 이름은 그의 삶에 드리운 가장 어두운 그림자였다. 아내의 죽음, 그리고 이제 아들의 유일한 친구인 백구의 죽음까지.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황도준이 있다는 사실에 강민철의 내면은 복수심으로 들끓었다. 서준의 고백은 그의 오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황도준의 마약 조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서준은 과거 황도준의 조직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조직의 구조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황도준은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실체를 숨기기 위해 끊임없이 위장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을 제거했다. 강민철은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했다.
과거 특수부대에서 함께했던 동료들, 그리고 정보기관에 남아있는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들은 강민철의 요청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도준의 자금 흐름과 은신처, 그리고 불법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했다.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강민철의 정보력과 실행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진우는 아버지가 백구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를 보며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아버지는 백구의 죽음 앞에서 그토록 냉정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섬뜩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진우는 백구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꿈을 떠올렸다. 꿈속에서 백구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경계했고 그 그림자는 서준이 아니었다. 어느 날 밤, 진우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강민철은 서재에서 황도준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때 진우는 낡은 백구의 목줄을 만지작거렸다. 목줄에는 백구의 이름이 새겨진 작은 인식표가 달려 있었다. 진우는 인식표를 손가락으로 쓸어보았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어떤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백구가 살아있던 시절의 기억이었다. 백구는 늘 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어느 날 진우와 백구는 숲속에서 놀고 있었다. 그때 숲속 깊은 곳에서 수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백구는 으르렁거리며 진우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다. 진우는 백구를 따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낡은 오두막이 있었다. 오두막 안에서는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다. 백구는 짖으며 그들을 향해 달려들려 했지만 진우는 백구를 막았다. 그리고 오두막 주변에는 희미하게 황도준의 문신이 새겨진 자켓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눈을 떴다. 그것은 백구가 자신에게 보여준 기억이었다. 백구는 황도준의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던 것이다. 그리고 백구가 죽던 날 밤, 백구는 서준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 조직원들을 공격했던 것이다. 진우는 백구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진우는 백구의 목줄을 들고 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아버지, 백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백구는 황도준의 마약 거래 현장을 목격했고 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진우는 꿈에서 본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설명했다. 강민철은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그의 아들이 단순한 꿈을 꾸는 것이 아니었다. 백구가 진우에게 자신의 기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느꼈다. 그는 백구가 진우에게 진실을 알려주려는 운명적인 존재임을 직감했다. 강민철은 진우를 품에 안았다. 아들아,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난 영원히 진실을 몰랐을 거야. 강민철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황도준을 향한 강렬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강민철은 진우의 꿈 이야기를 서준에게도 전했다. 서준은 진우의 꿈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걔가 기억을 보여준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진우의 꿈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사실과 일치합니다. 제가 마약 거래 현장에서 황도준의 부하들을 봤습니다. 서준은 자신의 기억과 진우의 꿈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강민철과 서준은 진우의 꿈에서 본 오두막을 찾아 나섰다.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오두막은 낡고 허름했지만 그 안에는 마약 거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강민철은 오두막 주변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타이어 자국과 발자국들이 들어왔다. 그것들은 황도준의 부하들이 사용했던 차량과 신발의 흔적이었다. 강민철은 오두막 안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서류 뭉치에는 황도준의 마약 거래 내역과 함께 그의 비자금 조성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철은 서류 뭉치를 들고 분노에 몸을 떨었다. 황도준은 마약 거래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회 고위층과 결탁하여 자신의 악행을 숨겨왔던 것이다. 서류 뭉치 속에서 강민철의 눈에 익숙한 이름이 들어왔다. 김 검사. 김 검사는 과거 강민철과 함께 황도준을 체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였지만 황도준의 비리 증거를 조작하여 황도준을 무죄로 풀어주었던 것이었다. 강민철은 김 검사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김 검사가 황도준의 수에 있었음을 직감했다. 그날 밤 강민철은 낡은 오두막에서 잠이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아내의 죽음이 일어났던 그날 밤을 다시 보았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져 내리는 도로, 그리고 아내의 차량이 전복되는 순간, 그때 도로 옆 풀숲에서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남자는 황도준이었다. 황도준은 아내의 차량에 무언가를 던졌다. 그리고 그 순간 차량은 폭발했다. 황도준은 비열하게 웃으며 사라졌다. 강민철은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도 생생했고 마치 현실처럼 느껴졌다. 아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황도준이 꾸민 잔혹한 살인이었다. 강민철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황도준을 잡고 아내와 백구의 복수를 할 것이었다. 강민철은 서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서준은 강민철의 아내의 죽음 뒤에 황도준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황도준은 이 사회의 암덩어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를 잡아야 합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렇게 강민철과 서준은 황도준을 잡기 위한 거대한 계획을 세웠다. 그들의 목표는 황도준의 마약 공장을 급습하고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황도준의 마약 공장은 도시 외곽에 폐쇄된 공장지대에 숨겨져 있었다. 공장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고 내부는 복잡한 미로와 같았다. 강민철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서준의 정보력을 이용해 공장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강민철은 진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아버지가 곧 돌아올 거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우리는 다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진우는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강한 의지를 느꼈다. 진우는 백구의 목줄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백구는 그의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를 찾아왔다. 백구는 진우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백구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를 담고 있는 듯했다. 강민철은 밤늦게까지 작전 계획을 세웠다. 서준은 강민철의 옆에서 그를 도왔다. 그들의 목표는 황도준의 심장을 꿰뚫는 것이었다. 새벽이 되자 강민철과 서준은 특수부대 동료들과 함께 황도준의 마약 공장으로 향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쏟아져 내렸고 밤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의 앞에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들은 오직 황도준을 잡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마약 공장으로 향하는 길은 빗물에 젖어 미끄러웠다. 강민철과 서준 그리고 그들의 특수팀은 어둠 속을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빗소리는 그들의 발소리를 감추는 듯했고
밤하늘의 먹구름은 그들의 모습을 가려주었다. 그들의 목표는 황도준의 마약 공장을 급습하고 그의 모든 비리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마약 공장은 도시 외곽에 폐쇄된 공장지대에 숨겨져 있었다. 낡고 거대한 건물은 빗속에서 더욱 음산한 기운을 풍겼다. 공장 주변에는 삼엄한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고 공장 내부에서는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민철은 공장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그의 모든 신경은 작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서준, 자네는 정문에서 시선을 끌어라. 우리는 뒤편 환풍구를 통해 침투한다. 강민철은 낮은 목소리로 명령했다.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강민철의 지시에 따랐다. 서준은 강민철의 작전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백구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죄책감을 씻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서준은 정문으로 향했다. 그는 총을 들고 경비들을 향해 소리쳤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비들은 서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하여 총을 겨눴다. 서준은 경비들의 시선을 끄는데 성공했다. 그 틈을 타 강민철과 그의 특수팀은 공장 뒤편 환풍구를 통해 침투했다. 환풍구 안은 좁고 어두웠지만 강민철은 익숙하게 길을 찾았다. 그는 과거 수많은 비밀 작전을 수행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런 침투 작전은 그에게는 익숙한 일이었다. 그의 뒤를 따르던 특수팀원들도 강민철의 지시에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환풍구 끝에는 공장 내부로 연결되는 작은 구멍이 있었다. 강민철은 구멍을 통해 공장 안을 내려다보았다. 공장 안은 거대한 마약 제조 시설로 가득했다. 수많은 기계들이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고 마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공장 안에는 황도준의 부하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황도준이 서 있었다. 황도준은 비열한 미소를 띠고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강민철은 황도준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황도준은 그의 아내와 백구의 목숨을 앗아간 원수였다. 강민철은 황도준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그의 이성은 그를 붙잡았다. 그는 아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강민철은 공장 안으로 조심스럽게 침투했다. 그는 부하들의 눈을 피해 마약 제조 시설을 지나쳐 황도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은 공장 한쪽에 숨겨져 있었고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강민철은 능숙하게 보안 시스템을 뚫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섰다. 사무실 안에는 황도준의 비자금 장부와 마약 거래 내역이 담긴 서류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에 황도준과 한 여인이 함께 서 있었다. 여인은 강민철의 아내였다. 강민철은 사진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황도준과 아내가 함께 찍은 사진이라니. 강민철은 자신의 아내가 황도준과 어떤 관계였는지 의문을 품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황도준이 들어섰다. 황도준은 강민철을 보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강민철, 네가 어떻게 여기에? 황도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손에는 총이 들려 있었다. 강민철은 황도준에게 총을 겨눴다. 황도준 내 놈이 내 아내와 백구를 죽였나? 강민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황도준은 비웃었다. 내 아내하, 그 여자는 나를 사랑했어. 너 같은 무뚝뚝한 군인보다 나를 더 사랑했다고. 그리고 백구 그깟 짐승 따위가 감히 나를 방해하려 했으니 당연히 죽어야지. 황도준의 말은 비수처럼
강민철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아내가 황도준을 사랑했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강민철은 분노에 치밀어 황도준에게 달려들었다. 두 사람의 격투는 치열했다. 황도준은 잔인하고 노련한 싸움꾼이었다. 그는 강민철의 약점을 노려 공격했다. 강민철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밀리는 듯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아내와 백구의 복수, 그리고 진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때 공장 내부에서 총성이 울렸다. 서준과 그의 특수팀이 황도준의 부하들과 교전하고 있었다. 총성이 계속 울려 퍼지자 황도준은 초조해하는 듯했다. 그는 강민철을 쓰러뜨리고 사무실을 빠져나가려 했다. 강민철은 황도준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황도준의 총을 빼앗고 그를 제압하려 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무너져가는 공장 안에서 치열하게 이어졌다. 공장 내부에서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불길이 치솟았다. 마약 제조 시설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때 강민철의 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왔다. 녹음기는 황도준의 책상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다. 강민철은 직감했다. 이 녹음기에 황도준의 모든 비리와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강민철은 황도준을 제압하고 녹음기를 손에 넣으려 했다. 황도준은 녹음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녹음기를 깨부수려 했지만 강민철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몸부림 속에서 녹음기는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강민철은 녹음기가 깨지는 것을 보고 절망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황도준은 비열하게 웃었다. 하하하,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너는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황도준의 목소리는 광기에 차 있었다. 그는 강민철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때 진우의 목소리가 강민철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버지, 백구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 백구를 죽였어요. 강민철은 진우의 목소리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필사적으로 황도준의 공격을 막아내고 방역했다. 그는 황도준을 제압하고 그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황도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강민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민철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는 아내와 백구의 복수를 할 수 있었다. 그때 공장 천장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내렸다. 공장은 완전히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강민철은 황도준을 놓아주고 몸을 피했다. 황도준은 철골 구조물에 깔려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광기 어린 욕망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공장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강민철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허탈감과 함께 평온함을 느꼈다. 황도준은 죽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과 그의 특수팀이 공장 내부로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강민철은 서준에게로 향했다. 서준은 부상당한 몸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강민철은 서준을 도와 나머지 부하들을 제압했다. 황도준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낱낱이 드러났고 마약 공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강민철은 황도준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황도준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강민철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깊은 피로와 정신적인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진우를 떠올렸다. 진우는 이제 더 이상 백구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지 않을 것이었다. 황도준은 사라졌고 백구의 복수는 이루어졌다. 강민철은 퇴원 후 진우를 찾아갔다. 진우는 강민철을 보자마자 품에 안겼다.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강민철은 진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백구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구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잠들어. 아빠랑 내가 복수해줬어. 고마워. 백구야.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구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옆에 앉아 백구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었다. 비 내리는 밤. 황도준의 마약 공장이 무너져 내리자 강민철의 마음속에는 비로소 오랜 전쟁이 끝난 듯한 허탈감과 함께 묘한 평온이 찾아왔다. 황도준은 죽었고 백구와 아내의 복수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의 어깨에 얹힌 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김 검사를 비롯한 황도준과 결탁했던 사회 고위층의 잔당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우에게 이 모든 비극의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그의 가장 큰 숙제였다. 병실에서 강민철은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서준은 강민철의 침대 옆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민철을 향한 깊은 존경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우러나왔다. 강민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자네도 많은 도움이 되었네. 이제 황도준의 잔당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군. 강민철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황도준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뿌리까지 뽑아야 할 거대한 악의 그림자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퇴원 후 강민철은 진우와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진우는 백구를 잃은 슬픔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었지만 밤마다 백구의 기억이 담긴 꿈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백구는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진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백구의 눈빛은 슬픔과 함께 경고를 담고 있었다. 진우는 꿈속에서 낯선 남자들의 그림자를 보았고 그들은 백구의 목줄을 쥐고 있었다. 진우는 꿈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털어놓았다. 강민철은 진우의 꿈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백구는 죽어서도 진우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하는 듯했다. 강민철은 진우의 꿈이 황도준의 잔당들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진우의 꿈에 나타나는 낯선 남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황도준의 마약 조직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 그 중에는 황도준의 오른팔이었던 박 실장과 황도준의 마약 유통을 담당했던 초의 사장이 있었다. 그들은 황도준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숨어 마약 거래를 지속하고 있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꿈에서 백구가 목줄을 쥐고 있던 남자들을 떠올렸다. 백구의 목줄은 황도준의 마약 공장에서 발견된 증거물 중 하나였다.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백구의 목줄을 다시 살펴보았다. 목줄에는 희미하게 어떤 숫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떤 장소의 좌표를 나타내는 듯했다. 강민철은 좌표를 추적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도시 외곽의 한적한 폐건물이었다. 폐건물은 오랫동안 버려져 있었고 외부인의 눈에는 잘 띄지 않았다. 강민철은 직감했다. 그것이 황도준 잔당들의 새로운 아지트라는 것을. 그날 밤 강민철은 진우를 재웠다. 진우는 백구의 목줄을 품에 안고 잠이 들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백구를 잃은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철은 진우에게 더 이상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황도준의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진우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새벽이 되자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폐건물로 향했다. 폐건물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배치되어 있었고 내부는 복잡한 미로와 같았다. 강민철은 자신의 오랜 경험과 서준의 정보력을 이용해 폐건물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침투 경로를 계획했다. 그들은 폐건물 안으로 조용히 침투했다. 폐건물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강민철은 건물 안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눈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마약 냄새와 함께 수상한 흔적들이 눈에 띄었다. 그것들은 마약 제조 시설의 흔적이었다. 황도준의 잔당들은 여전히 마약을 제조하고 유통하고 있었다. 강민철은 폐건물 안쪽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박 실장과 초회 사장이 부하들과 함께 마약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 속에서 김 검사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 김 검사는 황도준의 마약 유통을 돕고 조직의 불법 행위를 눈감아주던 인물이었다. 강민철은 김 검색에 배신감을 느꼈다. 그는 김 검사가 황도준의 수에 있었음을 직감했다. 강민철은 박 실장과 최 사장의 대화를 녹음했다. 녹음기에는 그들의 비리 행각과 함께 김 검사와의 불법적인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철은 녹음기를 확보하고 즉시 폐건물을 빠져나가려 했다. 그때 박 실장이 이준의 존재를 눈치챘다. 누구냐? 박 실장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총을 들고 강민철을 향해 겨눴다. 강민철은 박 실장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박 실장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았다. 두 사람의 격투는 치열했다. 박 실장은 잔인했고 그의 싸움 기술은 강민철을 압도했다. 강민철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밀리는 듯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진우를 지키고 황도준의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때 서준이 폐건물 안으로 들이닥쳤다. 서준은 박 실장의 부하들과 교전하고 있었다. 총성이 계속 울려 퍼지자 박 실장은 초조해하는 듯했다. 그는 강민철을 쓰러뜨리고 폐건물을 빠져나가려 했다. 강민철은 박 실장의 도주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박 실장을 제압하고 그에게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려 했다. 두 사람의 싸움은 무너져가는 폐건물 안에서 치열하게 이어졌다. 공장 내부에서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고 불길이 치솟았다. 마약 제조 시설이 폭발한 것이었다. 그때 강민철의 눈에 낡은 금속 상자 하나가 들어왔다. 상자는 황도준의 사무실에서 발견했던 사진첩과 함께 놓여 있었다. 강민철은 직감했다. 이 상자의 안에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강민철은 박 실장을 제압하고
금속 상자를 손에 넣으려 했다. 박 실장은 금속 상자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금속 상자를 깨부수려 했지만 강민철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의 몸부림 속에서 금속 상자는 바닥에 떨어져 열렸다. 상자 안에는 아내의 유품들과 함께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었다. 녹음기에는 아내가 황도준과 김 검사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던 마지막 음성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황도준이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는 자백도 함께 녹음되어 있었다. 강민철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 아내는 황도준의 비리를 밝히려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김 검사가 있었다. 강민철은 분노에 치밀어 박 실장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강민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민철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는 아내와 백구의 복수를 할 수 있었다. 그때 폐건물 천장에서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가 떨어져 내렸다. 폐건물은 완전히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강민철은 박 실장을 놓아주고 몸을 피했다. 박 실장은 콘크리트 덩어리에 깔려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악행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폐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강민철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허탈감과 함께 평온함을 느꼈다. 박 실장은 죽었다. 이제 김 검사만 남았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과 그의 특수팀이 폐건물 내부로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강민철은 서준에게로 향했다. 서준은 부상당한 몸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강민철은 서준을 도와 나머지 부하들을 제압했다. 박 실장과 최 사장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낱낱이 드러났고 마약 공장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강민철은 박 실장의 죽음을 확인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박 실장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강민철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깊은 피로와 정신적인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아내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민철은 퇴원 후 진우를 찾아갔다. 진우는 강민철을 보자마자 품에 안겼다.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강민철은 진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백구와 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구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잠들어. 아빠랑 내가 복수해줬어. 고마워, 백구야.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구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옆에 앉아 백구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김 검사라는 마지막 숙제가 남아있었다. 그는 김 검사를 잡고 모든 악의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진우를 위해서라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강민철의 눈앞에는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 김 검사가 남아있었다.
황도준과 박 실장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배후에서 모든 악행을 지휘하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김 검사를 잡지 않고서는 진정한 복수와 평화는 없었다. 아내의 죽음과 백구의 희생, 그리고 진우의 아픔이 강민철의 심장을 끊임없이 채찍질했다. 그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강민철은 회복에 전념하는 동시에 김 검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김 검사는 황도준의 마약 조직이 와해된 후에도 여전히 검찰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었고 그의 권력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는 자신에게 불리한 모든 증거를 조작하고 자신을 의심하는 자들을 제거하려 했다. 서준은 강민철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정보력을 동원하여 김 검사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준은 과거 황도준의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김 검사의 행적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리고 김 검사가 황도준으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의 불법 행위를 눈과 마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증거들을 조작하여 황도준을 무죄로 풀어주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강민철은 서준이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김 검사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을 세웠다. 김 검사는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강민철은 그의 오만함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강민철은 김 검사에게 황도준의 마지막 비자금이 숨겨진 장소에 대한 정보를 흘렸다. 물론 그 정보는 가짜였다. 하지만 김 검사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것이라고 강민철은 확신했다. 작전 당일, 강민철은 진우를 학교에 보냈다. 진우는 백구의 목줄을 품에 안고 학교로 향했다. 진우의 얼굴에는 백구를 향한 그리움과 함께 아버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에 대한 묘한 불안감이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거야. 아버지가 반드시 평화를 찾아줄게. 새벽이 되자 강민철과 서준은 김 검사가 비자금을 찾으러 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장소, 즉 도심 외곽에 폐쇄된 창고로 향했다. 창고 주변은 고요했고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강민철은 창고 주변을 꼼꼼히 살피며 매복 위치를 정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김 검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얼마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창고 앞에 멈춰 섰다. 김 검사가 차에서 내렸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띠고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강민철은 김 검사의 모습을 보고 분노를 금치 못했다. 김 검사는 여전히 자신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했다. 강민철은 김 검사가 창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그의 뒤를 따랐다. 창고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김 검사는 비자금을 찾기 위해 창고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었다. 강민철은 김 검사의 뒤를 조용히 쫓아갔다. 그때 김 검사가 강민철의 존재를 눈치챘다. 누구냐? 김 검사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강민철을 향해 총을 겨눴다. 강민철은 김 검사의 등장에 놀랐지만 이내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김 검사에게 달려들어 총을 빼앗았다. 두 사람의 격투는 치열했다. 김 검사는 잔인하고 노련한 싸움꾼이었다. 그는 강민철의 약점을 노려 공격했다. 강민철은 필사적으로 싸웠지만 점차 밀리는 듯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다. 아내와 백구의 복수, 그리고 진우를 지키겠다는 의지가 그에게 힘을 주었다. 네가 감히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이 나라의 법을 쥐락펴락하는 사람이야. 나는 곧 풀려날 것이고 너는 네 아내처럼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이다. 김 검사의 말은 비수처럼 강민철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아내의 죽음 뒤에 김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강민철은 김 검사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다. 그는 김 검사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김 검사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부림쳤지만 강민철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강민철의 눈빛은 증오로 불타올랐다. 그는 아내와 백구의 복수를 할 수 있었다. 그때 창고 천장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이 떨어져 내렸다. 창고는 완전히 붕괴 직전의 상태였다. 강민철은 김 검사를 놓아주고 몸을 피했다. 김 검사는 철골 구조물에 깔려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악행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창고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게 쏟아져 내렸다. 강민철은 무너진 잔해 속에서 겨우 몸을 일으켰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묘한 허탈감과 함께 평온함을 느꼈다. 김 검사는 죽었다. 모든 악의 뿌리가 뽑혔다. 멀리서 구급차 소리가 들려왔다. 서준과 그의 특수팀이 창고 내부로 진입한 것이 분명했다. 강민철은 서준에게로 향했다. 서준은 부상당한 몸으로 힘겹게 싸우고 있었다. 강민철은 서준을 도와 나머지 부하들을 제압했다. 김 검사의 부하들은 모두 체포되었다. 그들의 범죄 행각은 낱낱이 드러났고 그들의 비리 증거들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김 검사는 죽었지만 그의 모든 죄는 세상에 밝혀졌다. 강민철은 자신의 손으로 김 검사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죽음은 강민철에게 깊은 만족감을 주었다. 강민철은 서준과 함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깊은 피로와 정신적인 충격이 그를 덮쳤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 아내의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를 들었다. 아내의 목소리는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제 아내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강민철은 퇴원 후 진우를 찾아갔다. 진우는 강민철을 보자마자 품에 안겼다. 아버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진우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강민철은 진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백구와 어머니는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아버지가 반드시 평화를 지켜줄게.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백구의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다. 백구야, 이제 편히 잠들어. 아빠랑 내가 복수해줬어. 고마워, 백구야. 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백구를 향한 감사와 사랑의 눈물이었다. 강민철은 진우의 옆에 앉아 백구의 묘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피해 사령관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의 아버지였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를 물려주지 않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강민철은 진우와 함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전장의 영웅이 아닌 한 아이의 평범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는 진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진우가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바쳤다. 진우는 백구의 죽음으로 인해 슬픔을 겪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했다. 그는 백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고 백구는 그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친구였다. 강민철은 진우에게 아내와 백구의 죽음에 대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다. 진우는 아픔 속에서도 진실을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의 용기와 정의로움을 본받아 성장했다. 강민철은 진우의 성장을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진우에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선물할 수 있었다. 강민철은 서준과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준은 경찰로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고 강민철은 그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주었다. 그들은 황도준과 김 검사의 잔당들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협력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밤의 그림자는 사회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어느 날 강민철은 진우와 함께 백구의 묘비를 찾아갔다. 백구의 묘비에는 진우가 직접 만든 작은 나무 조각상이 놓여 있었다. 조각상은 백구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었다. 강민철은 묘비 앞에서 진우를 품에 안았다. 진우는 백구의 묘비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백구야, 잘 지내지 보고 싶어. 강민철은 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백구와 아내를 향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진우에게 희망과 사랑을 가르쳐 줄 것이었다. 강민철은 백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백구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고 그들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다. 강민철은 진우와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넘어 사랑과 평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었다. 그들은 백구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고 백구는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는 가족이었다.